아이가 아니었다면 죽었습니다. 재개발로 집을 잃고 다리 밑에서 혼자 살던 아이 하은. 그 아이에겐 엄마에게서 배운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쁜 보석은 이상한 냄새가 나. 엄마는 그렇게 말했고 하은은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급 호텔 앞 재벌 회장 윤정화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서 하은은 위험한 냄새를 느낍니다. 아줌마, 그 목걸이 빼세요. 사람들 앞에서 외친 하은은 도둑으로 몰리고 붙잡히지만 검사 결과 그 목걸이에는 장기간 착용 시 죽을 수도 있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그 목걸이의 디자인은 하은의 엄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순간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재벌 회장과 10살 소녀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화면을 2번 터치하고 아래 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감동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어느 오래된 다리 밑 재개발이 한창인 이 동네에서 아직 철거되지 않은 낡은 다리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그늘 아래 10살 소녀 하은이는 오늘도 혼자였습니다. 하은이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리 기둥 옆에 세워둔 낡은 천막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천막 안에는 주워온 폐품들로 만든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병을 갈아 만든 투명한 구슬들, 녹슨 철사로 엮은 팔찌, 그리고 누군가 버린 작은 거울 조각. 하은이는 그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말랐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아니, 맑다기보다는 단단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하은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든 유리 구슬을 햇빛에 비추며 하은이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하은아, 이거 봐. 이 돌멩이가 진짜 보석인지 가짜인지 엄마가 어떻게 아는 줄 알아? 하은이의 엄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하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반짝반짝하면 진짜 아니에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하은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보석은 냄새가 있어. 그리고 빛깔이 달라. 가짜는 아무리 반짝여도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 냄새요? 응. 진짜 보석은? 어떻게 설명하지? 마치 깨끗한 물냄새 같은 거? 하은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엄마가 건넨 작은 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이상한 냄새 나요. 엄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네. 약간 쓴 냄새요. 그리고 번쩍번쩍하는 게 이상해요. 엄마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하은이는 엄마보다 더 대단한 감별사가 될지도 모르겠네. 그날 밤 엄마는 하은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이 능력은 너를 지켜줄 거야. 나쁜 것을 알아보는 힘이니까. 약속해.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절대 만지지 마. 네, 엄마. 그리고 엄마는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혼자가 되더라도 엄마가 널 사랑했다는 걸 잊지 마. 알았지? 어린 하은이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눈을 떴습니다.
이제 엄마는 없었습니다. 2년 전 재개발로 집을 잃고 떠돌던 중 엄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은이는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배고파? 하은이는 천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제 주워온 빵 한 조각도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하은이는 작은 가방을 메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머, 저기 봐. 윤정아 회장님이다. 진짜? 사진 찍어야겠다. 하은이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고급 호텔 앞, 검은색 리무진 옆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 여성은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윤정아 회장이래.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라던데. 와, 저 나이에도 저렇게 우아하시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은이는 별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햇빛이 윤정아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반사되었습니다. 번쩍 은은한 백금빛이 하은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은이는 멈춰 섰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목걸이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은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섰지만 하은이는 그냥 멍하니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냄새라기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말했던 그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위험해. 하은이의 본능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이거 하면 안 돼. 윤정아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안 돼요. 여긴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경호원이 하은이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윤정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그거 빼세요. 저 애뭐야? 거지 아이 같은데? 윤정아는 고개를 돌려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윤정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 맑지만 어딘가 절실한 그 눈빛. 그거 위험해요. 그 목걸이. 하은이는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의 손을 빠져나간 하은이는 윤정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하은이의 작은 손이 윤정아의 목걸이를 낚아챘습니다. 찰칵. 체인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목걸이가 하은이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도둑이야. 애를 잡아. 경찰 불러. 혼란이 일었습니다. 윤정아는 손으로 목을 짚으며 놀란 표정으로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이상해요. 이 냄새. 아줌마 죽을 수도 있어요. 윤정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아이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경호원들이 하은이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윤정아의 비서 채연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채연은 절제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잠깐. 윤정아가 손을 들어 채연을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하은이에게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넌 지금 뭐라고 한 거니?
하은이는 눈물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목걸이 나쁜 냄새 나요. 엄마가 그랬어요. 이상한 냄새 나는 건 위험한 거라고. 윤정아는 하은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채연, 예, 회장님, 이 목걸이를 검사해봐. 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지금 당장. 윤정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은이는 윤정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믿어주는 걸까? 윤정아는 하은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무서웠지? 그 순간 하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는 하은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하은이요. 윤하은. 하은이. 윤정아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쩐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너 지금 어디서 사니? 하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을 뿐이었습니다. 윤정아는 채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경찰서가 아니라 병원으로 데려가.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호하도록 해. 회장님, 하지만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다리 밑에서 혼자 살던 10살 소녀 하은이와 잃어버린 과거를 짊어진 재벌 회장 윤정화의 운명이 한 개의 목걸이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목걸이에 숨겨진 진실이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서울 중심가의 한 고급 호텔. 윤정아 회장의 홍보 행사가 끝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호텔 귀빈실에서 윤정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정아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결과가 어떤가? 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윤정아에게 건넸습니다. 목걸이의 체인 부분에서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정아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부 접촉 시 서서히 흡수되는 독성 물질. 장기간 착용 시 신경계 손상 및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윤정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아이 말이 맞았군. 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아는 서류를 내려놓고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 하은이는 지금 어디 있나? 병원 검진을 마치고 현재 호텔 별관 객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와 경미한 탈수 증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 윤정아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 목걸이의 위험을 알아챘을까? 아니, 그보다 왜 그 아이는 자신을 구하려 했을까? 회장님, 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사건을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누군가 회장님을 해치려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그 전에 윤정아는 채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목걸이 누가 준비한 건가? 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회사 홍보팀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봐. 누가 언제 어떻게 그 목걸이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포장과 배송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 명단을 모두 파악하도록. 알겠습니다. 채연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방에 혼자 남은 윤정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다. 이 생각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것은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윤정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하은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맑지만 어딘가 슬픈 그 눈빛. 왜 그 눈이 낯설지 않을까? 윤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은이를 만나봐야겠어. 별관 객실. 하은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따뜻한 방에서 자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푹신했고 방은 넓었고 욕실에는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나 잘못한 걸까? 하은이는 자신이 한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그 여자의 목걸이를 낚아챘던 순간, 사람들이 자신을 도둑이라고 외쳤던 순간, 엄마, 내가 잘한 거 맞지? 하은이는 작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하은이는 사진을 꼭 안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는 재빨리 사진을 가방에 넣고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은아, 나야. 들어가도 될까? 윤정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문이 열리고 윤정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장이 아닌 편안한 니트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풀어내렸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네. 맛있었어?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너무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어서 배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윤정아는 하은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은아. 네. 오늘 고마웠어. 하은이는 고개를 들어 윤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 목걸이에서 독성 물질이 나왔어.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어. 하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그러니까 내가 날 구해준 거야. 하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윤정아는 하은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아,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넌 어떻게 그 목걸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니? 하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냄새로 알았어요. 윤정아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냄새? 네.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나쁜 보석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리고 그 목걸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윤정아는 놀란 표정으로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엄마는 무슨 일을 하셨니? 하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석? 감정사요. 보석 감정사? 네. 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일이요. 엄마는 냄새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윤정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보석 감정사, 그리고 냄새로 진위를 구별하는 능력.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윤정아는 오랜 시간 보석 사업을 해왔지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그래서 넌 혼자였구나.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살 아이가 2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것이. 하은아, 네, 넌 지금 어디서 사니? 하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집이 없었습니다. 하은아, 오늘 밤은 여기서 자렴. 내일 우리 천천히 이야기하자. 윤정아는 일어서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네, 그 목걸이 말인데 누가 내게 그게 위험하다고 알려줬니? 하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넌 혼자 알아챈 거야? 네.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윤정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푹 쉬어. 윤정아는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윤정아는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연, 예, 그 아이, 특별해. 특별하다니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윤정아는 하은이가 있는 방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윤정아는 채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 사실이야. 목걸이 경로 추적은 어떻게 됐나? 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경로는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 그 목걸이는 원래 회장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홍보팀에서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안 과정에서 몇 가지 서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윤정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락? 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채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윤정아는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속 추적해. 그리고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도록. 알겠습니다. 채연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윤정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가, 왜?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다시 하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 왜 날 구했을까? 윤정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어딘가에서 하은이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 윤정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어. 그날 밤 하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가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하은이는 작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엄마의 사진과 낡은 공방 도구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하은이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은이는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하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하은아. 넌 잘하고 있어. 하은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아는 일찍 일어나 하은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은아? 윤정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하은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은이? 윤정아는 급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채연, 하은이가 어디 갔어? 채연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아침 일찍 그 아이가 호텔을 나갔습니다. 경비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왜 막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아이가 몰래. 윤정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 넌 왜 도망친 거니? 윤정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찾아. 당장 찾아내. 알겠습니다. 그 시각, 하은이는 다시 다리 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낡은 천막 안에 앉아 하은이는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나, 거기 있으면 안 돼. 하은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거지 아이야. 저런 좋은 곳에 있을 자격이 없어. 하은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하은이의 작은 몸을 감쌌습니다. 하은이는 몸을 웅크리고 혼자 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윤정아의 차가 다리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윤정아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채연이 뒤따라 내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는 위험합니다. 제가 먼저. 됐어. 윤정아는 채연의 말을 자르고 다리 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어디로 갔는지, 이 아이는 돌아갈 곳이 여기밖에 없었구나. 다리 밑 그늘. 그곳에서 윤정아는 작은 천막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하은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은아. 윤정아의 목소리에 하은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줌마, 왜 도망쳤니? 하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아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 하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은아, 저는 말해봐. 하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 네. 저는 그냥 거지 아이잖아요. 아줌마는 대단한 사람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정아는 하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은아, 날 봐. 하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아는 하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넌 어제 날 구했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윤정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나도 한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하은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응. 나도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었지. 윤정아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 하은이는 윤정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아이야. 윤정아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응. 윤정아는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하은이는 윤정아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니 엄마가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윤정아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있으니 문득 오래전 잃어버린 딸이 떠올랐습니다. 수아야. 윤정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 그 아이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윤정아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이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하은아. 네. 나랑 같이 가줄래? 하은이는 고개를 들어 윤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요? 내 집. 아니, 우리 집. 하지만 저는. 하은아. 윤정아는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제 날 구했잖아. 그러니까 이젠 내가 널 구할 차례야. 하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도 되는 걸까? 저 사람과 함께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윤정아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손처럼. 가도 돼요? 응. 가자. 윤정아는 일어서며 하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짐은 있니? 하은이는 작은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윤정아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이 아이의 전부였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윤정아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차 안. 하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아는 하은이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은아. 네. 내 엄마 이름이 뭐였니?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윤서연이요. 윤서연. 윤정아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이름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디서 일하셨니? 여러 곳이요. 보석 가게도 다니고 감정소도 다니고 마지막엔 작은 공방을 하셨어요. 공방? 네. 집에서요. 거기서 보석도 보고 디자인도 하고 그러셨어요. 디자인?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예쁜 목걸이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윤정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보석 감정사, 그리고 디자이너. 하은아, 혹시 엄마가 그린 그림들 아직 가지고 있니?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집이 없어지면서 다 버려졌어요.
이 가방에 있는 것밖에. 가방에? 하은이는 가방을 열어 낡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것만 남았어요. 윤정아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수첩 안에는 연필로 그린 보석 스케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윤정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 선들, 이 섬세한 터치, 이건. 윤정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은아, 이 그림들, 내 엄마가 그린 거 맞니? 네. 엄마가 항상 그리던 거예요. 윤정아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윤정아가 평생 간직해온 그 목걸이의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똑같이. 이건. 윤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채연이 백미러로 윤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첩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윤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윤정아는 눈을 떴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윤정아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수첩 안의 그림, 그것은 15년 전 세상을 떠난 딸이 디자인했다고 알려진 그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윤정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아의 저택, 하은이는 넓은 객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침대도 책상도 옷장도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에요? 응. 마음에 들어? 하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푹 쉬렴. 내일 아침에 보자. 윤정아는 방을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아, 하은아. 네. 혹시 내 엄마가 일했던 회사나 가게 이름 기억나니? 하은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러 곳을 다니셔서. 그래, 괜찮아. 자, 윤정아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윤서연이라는 사람을 찾아봐. 윤서연이요? 응. 보석 감정사였고 디자이너이기도 했대. 15년 전쯤 우리 회사와 접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정아는 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걸이 경로 추적은 아직 확실한 단서는 없습니다. 빨리 찾아. 누가 내 목숨을 노렸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해. 예, 회장님. 채연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윤정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엄마, 윤서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수아의 목걸이 디자인을? 윤정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다음 날 아침, 윤정아는 일찍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하은이에게 받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아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페이지의 스케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금 목걸이. 가운데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우아한 곡선의 디자인. 이것은 분명 15년 전 딸 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 윤정아가 만들어 평생 간직해온 그 목걸이였습니다. 수아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들었는데 윤정아는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목걸이를 제작했을 당시의 기록이었습니다. 윤정아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디자이너 윤수아. 제작 일자 2010년 3월 15일. 비고 회장님 따님의 첫 작품. 윤정아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바로 그때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채연입니다. 들어와. 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서연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윤정아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말해봐. 채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연, 1992년생. 보석 감정사 자격증 소지자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보석 감정소에서 근무했고, 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우리 회사 디자인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윤정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010년 3월? 네. 정확히는 3월 10일입니다. 윤정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날짜. 딸 수아의 목걸이가 만들어지기 5일 전이었습니다. 그 공모전. 결과는 채연은 서류를 한 장 더 건넸습니다. 낙선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 서류가 중간에 분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정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실? 네. 당시 담당자가 실수로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그때 담당자는 누구였나? 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아는 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채연아. 예, 회장님.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서연이 공모전에 제출한 디자인, 그리고 5일 후에 만들어진 수아의 목걸이. 이 둘이 똑같다면 윤정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윤서연의 디자인을 훔쳐서 수아의 이름으로 낸 거야. 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당시 디자인 공모전 담당 부서가 어디였나? 기획팀이었습니다. 기획팀장은? 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아는 채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채연, 당시 기획팀장이 누구였나고 물었어. 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정아는 채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넌 알고 있었나? 회장님, 저는. 대답해. 넌 윤서연의 디자인을 알고 있었나? 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 윤정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넌 왜 그 디자인을 수아의 이름으로? 회장님. 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아 양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 디자인을 공모전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수아 양이 이거 정말 예쁘다고 하시면서 채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수아 양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고 저는 그냥 수아 양께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작자의 이름을 지우고 수아의 이름을 넣었다는 거야? 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아는 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15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수아가 죽고 내가 그 목걸이를 평생 간직하겠다고 했을 때도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저는 회장님께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정아는 뒤로 물러서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디자이너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어. 그리고 혼자 죽어갔어. 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정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간직해온 딸의 유품. 그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숨기고 있었다는 배신감. 나가. 회장님, 나가라고 했어. 윤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연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윤정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아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같은 시각, 하은이는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너무 넓은 정원에 하은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은 아가씨, 집사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저 혼자 먹어요? 회장님께서는 지금 바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뵙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 하은이는 복도에서 채연과 마주쳤습니다. 채연은 창백한 얼굴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은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의 눈빛, 뭔가 무서웠습니다. 채연은 하은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은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언니, 왜 저렇게 슬퍼 보이지? 하은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후, 윤정아는 하은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하은아, 앉아. 하은이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윤정아는 하은이 앞에 수첩을 펼쳐 놓았습니다. 하은아, 이 그림들 내 엄마가 언제 그렸는지 아니? 하은이는 수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엄마가 밤마다 그렸어요. 밤마다? 네.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어요. 윤정아는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엄마가 이 그림들을 어디 보낸 적 있니? 공모전이나 회사 같은데?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엄마가 한번 큰 회사에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림이 뽑히면 돈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뽑혔어요. 엄마가 많이 슬퍼하셨어요. 윤정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아,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하은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이 그림들 정말 아름다워. 전문 디자이너 못지않아. 하은이는 수첩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했죠? 윤정아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정말 대단했어. 하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윤정아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해. 그리고 윤서연의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 그날 저녁, 채연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5년 전 디자인 공모전 서류들이었습니다. 채연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잘못했다. 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채연은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백금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목걸이. 바로 어제 하은이가 낚아챈 그 목걸이였습니다. 경찰이 압수했어야 할 물건이었지만 채연은 몰래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없어지면 채연은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목걸이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지면 아무도 모를 텐데 채연은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정, 윤정아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수아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간직하고 있었어. 윤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로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은아, 왜 안 자니? 하은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아줌마도요? 윤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올래?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윤정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아는 하은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하은아, 네, 내 엄마, 보고 싶니?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보고 싶어요. 그렇겠지. 윤정아는 하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내 딸이 보고 싶어. 하은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딸이요? 윤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슬프시겠어요. 응, 많이 슬퍼. 하은이는 윤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윤정아는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아, 네, 너, 내 딸이 되어줄래? 하은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짜요? 응, 나, 너를 지켜주고 싶어. 내 엄마가 못한 것들을 내가 해주고 싶어.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넌 충분해. 넌 착하고 용감하고 특별한 아이야. 윤정아는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있어줘. 응? 하은이는 윤정아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네, 있을게요.
윤정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애도하며, 그리고 새로 찾은 것들에 감사하며.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위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채연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윤정화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목걸이에 독을 묻힌 범인을 찾는 것, 그리고 윤서연의 이름을 되찾아주는 것. 회장실. 윤정화는 책상에 앉아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김 팀장. 목걸이 경로 추적 결과가 나왔나? 김 팀장은 파일을 꺼내 윤정화 앞에 놓았습니다. 네.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말해봐. 목걸이는 원래 홍보팀에서 준비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촬영 당일 아침 목걸이가 바뀌었습니다. 윤정화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바뀌었다고? 네. 원래 준비된 목걸이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촬영 2시간 전에 다른 목걸이로 교체했습니다. 누가? 김 팀장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영상 속에서 한 여성이 목걸이 케이스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정화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사람은 채연이었습니다. 채 비서가 직접 목걸이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걸이는 어디론가 가져갔습니다. 윤정화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걸이는 어디 있나? 그게 찾지 못했습니다. 채 비서의 사무실과 집을 확인했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채연을 당장 불러. 알겠습니다. 30분 후, 채연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윤정화는 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채연, 앉아. 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정화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 목걸이를 바꿨나? 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촬영 당일 넌 준비된 목걸이를 다른 것으로 바꿨어. 그리고 그 목걸이에는 독이 묻어 있었지. 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정화는 테이블에 태블릿을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채연이 목걸이를 교체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증거야. 이제 말해줄래? 왜 그랬는지. 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해치려 한 게 아닙니다. 윤정화는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뭐지? 독이 묻은 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려 했는데 날 해치려 한 게 아니라고. 저는 몰랐습니다. 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목걸이를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누구한테? 채연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채연. 윤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게 장난인 줄 아나? 넌 살인 미수 공범이 될 수도 있어. 채연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 목걸이가 위험한 줄. 그럼 왜 바꾼 거야? 멀쩡한 목걸이를 왜 다른 걸로 바꿨어? 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협박했습니다. 협박? 제가 15년 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고. 디자인 도용권을. 그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윤정화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바꾼 거야? 저는 회장님께 더 이상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밝혀지면 회장님께서. 그래서 날 죽이려 했어? 채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게 위험한 목걸이인 줄 몰랐어요.
그냥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바꿔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채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회장님을 절대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정화는 채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채연, 나랑 20년을 함께 했잖아. 네. 나는 널 믿었어. 내 가족처럼 생각했어. 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가족처럼. 하지만 넌 날 배신했어. 2번이나. 채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정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가 너한테 협박했는지 말해. 그럼 내 죄는 줄어들 수도 있어. 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뭔데?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윤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경찰한테 말해. 오늘 중으로 출석하라는 연락 갈 거야. 채연은 고개를 들어 윤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화는 돌아섰습니다. 복도. 채연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채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그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해. 못해? 지금 와서? 나는 회장님을 배신할 수 없어.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넌 이미 배신했어. 그리고 이제 그 꼬마가 모든 걸 가져가려 하고 있잖아. 하은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래. 그럼 회장님은 이제 그 아이만 보시겠지. 20년을 바친 너는 버려지고. 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만해. 생각해봐. 회장님이 그 아이를 입양하면 넌 완전히 밀려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원했던 가족의 자리를 그 아이가 차지하는 거지. 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마지막 기회야. 그 아이를 제거해. 그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제거하라고? 그래. 그 아이만 없으면. 채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괴물이 되는 건가? 하은이는 정원에서 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가 예뻐서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와, 좋은 냄새. 하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은 양, 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는 돌아섰습니다. 채연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채연은 하은이 앞에 섰습니다. 하은 양,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요? 채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정원사도 경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은 양은 회장님을 정말 좋아하나요?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줌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요. 지켜주셨군요. 채연은 무릎을 꿇고 하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은 양, 혹시 알아요? 제가 회장님을 얼마나 오래 모셨는지. 하은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몰라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저는 회장님만 봤어요. 회장님이 웃으실 때 저도 행복했어요. 회장님이 슬프실 때 저도 같이 울었어요. 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은 양이 오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은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은 양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건 나예요. 채연은 하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은 양,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여기서 떠나주세요. 하은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떠나요?
네. 회장님 곁을 떠나주세요. 그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아줌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채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은 양, 아파요. 하은이는 채연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윤정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연은 재빨리 손을 뗐습니다. 윤정화가 달려왔습니다. 하은아, 괜찮니? 하은이는 윤정화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줌마. 윤정화는 채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채연, 지금 뭐 한 거야? 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나가. 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윤정화는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은이는 윤정화의 품에서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무서웠어요.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윤정화는 하은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연,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날 밤, 채연은 자신의 아파트에 돌아왔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채연은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어.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20년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회장님을 사랑했어요. 채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그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독이 묻은 목걸이. 채연은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없애야 해.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걸 없애면 모든 증거가 사라져. 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말대로 해야 하는 건가? 하은이를. 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아이를 해칠 수는 없어. 그녀는 목걸이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은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천천히 창문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하은이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채연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채연 언니, 왜 여기? 채연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하은 양,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여기 온 거예요? 채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이요? 채연은 하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낮에 그렇게 해서. 하은이는 채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왜 저한테 떠나라고 했어요? 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질투했어요. 질투요? 네. 하은 양이 부러웠어요. 회장님이 하은 양을 가족처럼 대하시는 게. 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회장님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가족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은 양은 단 며칠 만에. 하은이는 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채연은 고개를 들어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 양,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하은 양 엄마의 디자인을 훔쳤고 회장님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과하러 왔어요. 하은 양과 하은 양 엄마께. 하은이는 채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엄마 그림 훔친 거 정말 나빴어요. 알아요. 하지만 하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라면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엄마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은이는 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외로웠던 것 같아요. 채연은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연은 하은이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하은 양,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요? 회장님을 지키는 거요. 진짜 나쁜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은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 네. 그 사람이 회장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저를 이용했어요. 채연은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독이 묻은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저는 이걸 경찰에 넘길 거예요. 하은이는 목걸이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냄새. 역시 이상해요. 역시 하은 양은 대단해요.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니. 채연은 목걸이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은 양, 회장님을 잘 지켜드려요. 저는 이제 떠날 거예요. 떠나요? 어디로요? 제 죄를 고백하러요. 하은이는 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꼭 가야 해요? 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채연은 일어섰습니다. 잘 지내요, 하은 양. 그리고 행복하세요. 채연은 방을 나갔습니다. 하은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30분 후, 윤정화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은아, 어디 있니? 하은이는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줌마, 괜찮았어? 네. 그런데 아줌마, 채연 언니가 왔다 갔어요. 윤정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채연이? 네. 사과하러 왔대요. 그리고 하은이는 윤정화에게 채연이 한 말을 모두 전했습니다. 윤정화는 놀란 표정으로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채연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어? 네. 경찰서에 가져간다고 했어요. 윤정화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채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채연. 윤정화는 불안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채연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경찰에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의 이름도 말하겠습니다. 최민정 부사장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녀는 위험합니다. 채연, 윤정화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민정. 그녀는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아, 오늘 밤은 내 방에서 자자. 네.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윤정화의 방으로 갔습니다. 윤정화는 하은이를 침대에 눕히고 옆에 누웠습니다. 아줌마. 응. 무서워요? 윤정화는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널 지킬 테니까. 저도 아줌마 지켜드릴게요. 윤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하은이는 윤정화의 품에 안겨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윤정화는 하은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지킬 거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최민정, 너는 왜 날 죽이려 한 거야?
윤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밝혀낼 것입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채연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채연 씨,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채연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디자인 도용, 목걸이 교체, 그리고 최민정의 협박. 형사들은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최민정 부사장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 자리예요. 윤정화 회장님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최민정 부사장에게 갈 겁니다. 형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최민정 부사장을 소환하겠습니다. 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은 양과 윤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윤정화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정화는 최민정을 직접 대면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 이사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끝에는 최민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최민정은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절제된 미소, 그리고 계산된 눈빛. 회장님, 오늘 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최민정이 먼저 물었습니다. 윤정화는 최민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디자인 저작권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5년 전 우리 회사에서 제작한 한 목걸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 딸 수아의 작품으로 알려졌지만 윤정화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실은 다른 분의 작품이었습니다. 윤서연이라는 보석 감정사의 디자인이었죠.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우리는 15년 동안 거짓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원작자의 이름을 되찾아줄 겁니다. 최민정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15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원작자도 이미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밝히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이미지보다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윤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언제나 감상적이시군요. 감상적? 네. 한 거지 아이가 목걸이를 빼앗은 사건 이후 회장님은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최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화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아이는 날 구했습니다. 목걸이에 독이 묻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고,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독이 묻은 목걸이를 알아챘을까요? 혹시 계획된 일은 아니었을까요? 윤정화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의미지? 그 아이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그럴까요? 회장님, 그 아이의 배경을 제대로 조사하셨습니까? 정말 우연히 나타난 걸까요? 의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윤정화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은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리고 윤정화는 최민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걸이에 독을 묻힌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최민정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채연 비서가 어젯밤 경찰에 자백했어. 당신이 그녀를 협박해서 목걸이를 바꾸게 했다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민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채연 비서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그녀는 지금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뿐입니다.
증거가 있어. 윤정화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채영과 최민정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목걸이 사건 일주일 전에 찍힌 거야. 당신들이 만났다는 증거지. 최민정은 사진을 보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비서와 업무상 만난 것뿐입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채연은 당신이 회장 자리를 노린다고 했어. 최민정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 자리를 노리는 게 죄입니까? 저는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언젠가 회장이 되고 싶은 것도 당연한 야망 아닙니까? 하지만 살인 미수는 다른 문제야. 최민정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저를 범인으로 몰고 싶으시다면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비서의 자백과 사진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최민정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최민정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윤정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같은 시각. 저택. 하은이는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집사와 경비원이 멀리서 하은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꽃은 빨간색이 예쁘네. 바로 그때 정원 입구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그 여성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회사 이사입니다.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경비원은 확인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그 여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은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은 최민정이었습니다. 하은이는 꽃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최민정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하은 양. 나는 윤 회장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아, 안녕하세요. 최민정은 하은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하은 양, 꽃을 좋아하나 봐? 네. 예뻐요. 그렇구나. 나도 꽃을 좋아해. 최민정은 장미꽃을 가리켰습니다. 이 장미 정말 예쁘지? 하은 양, 이 꽃 냄새 좀 맡아볼래?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미의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 순간 최민정의 손이 하은이의 뒤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수건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은이는 순간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은이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냄새. 이상해요. 최민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역시 내 엄마처럼 코가 좋구나. 하은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최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최민정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는. 최민정은 하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엄마가 원망스러운 사람이야. 하은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를. 왜요? 내 엄마가 그 디자인만 안 그렸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최민정은 하은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파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바로 그때. 손때. 윤정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화가 정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최민정은 재빨리 하은이를 놓았습니다. 하은아, 내 뒤로 와. 하은이는 윤정화에게 달려갔습니다. 윤정화는 하은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최민정을 노려보았습니다. 최민정, 지금 뭐 하는 거야? 최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하은 양과 인사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거짓말. 내가 다 봤어. 최민정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뭘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넌 하은이를 해치려 했어. 최민정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최민정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내가 후회할 일은 없어. 최민정은 윤정화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춰서서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 오래 못 갈 겁니다. 회장님 곁에서. 무슨 소리야? 최민정은 대답하지 않고 정원을 나갔습니다. 윤정화는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하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아줌마, 이상한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손수건? 네.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나쁜 냄새. 윤정화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민정, 넌 진짜. 윤정화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고 싶습니다. 최민정이라는 사람이 제 집에 침입해서 아이를 해치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최민정을 조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손수건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최민정은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단지 인사하러 갔을 뿐입니다. 하은 양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결국 최민정은 풀려났습니다. 윤정화는 분노했습니다. 이럴 수가. 경찰은 죄송하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윤정화는 집으로 돌아와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줌마가 구해줬잖아요. 윤정화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은아, 이제부터 넌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 알았지? 네. 그리고 윤정화는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며칠 떠나 있을까? 안전한 곳으로.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윤정화는 집사를 불렀습니다. 짐을 싸. 우리는 오늘 밤 이곳을 떠날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자정. 윤정화와 하은이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는 비밀 경호원이 운전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제주도. 거기 별장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줌마, 우리 괜찮을까요? 윤정화는 하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널 지킬 거야. 하지만 윤정화도 불안했습니다. 최민정, 넌 다음에 뭘 할 거야? 같은 시각. 최민정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였어. 제주도로 간대.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거기서 마무리해. 알았어. 최민정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윤정화. 이제 끝이야. 제주도. 다음 날 아침. 윤정화와 하은이는 조용한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와, 예뻐요. 하은이는 처음 보는 바다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윤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며칠 쉬자.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다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윤정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위험이 이미 그들을 따라왔다는 것을. 제주도 별장. 첫째 날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은이는 처음 보는 바다에 신이 나서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줌마, 여기 조개 껍데기 있어요. 윤정화는 하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하은이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예쁘네. 가져갈래? 네. 하은이는 조개 껍데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윤정화는 하은이 옆에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아. 네. 넌 여기가 좋아? 하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바다는 처음 봐요.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오자. 정말요? 응. 우리 둘이서. 하은이는 윤정화의 팔을 꼭 안았습니다. 아줌마, 고마워요. 윤정화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별장 안. 윤정화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뭐 그려? 엄마요. 윤정화는 하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종이에는 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부드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예뻤어?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요. 윤정화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너도 닮았어. 엄마를. 하은이는 윤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응. 특히 웃을 때. 하은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화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지? 경호원이 문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잠시 후 경호원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택배입니다. 택배? 네. 회장님 앞으로 온 것 같습니다. 윤정화는 일어섰습니다. 내가 볼게. 현관에는 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윤정화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열지 마. 네. 경찰에 연락해. 이상한 물건일 수도 있어. 경호원이 경찰에 연락하는 동안 윤정화는 하은이를 불렀습니다. 하은아, 이리 와봐. 왜요? 이 상자. 냄새 좀 맡아볼래?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에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잠시 후 하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줌마, 이거. 응? 이상한 냄새 나요. 정말 나쁜 냄새. 윤정화는 재빨리 하은이를 상자에서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다들 밖으로 나가. 모두가 별장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해서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폭발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건 시한폭탄입니다. 윤정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이걸? 경찰은 상자를 조사했습니다. 지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송 기록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윤정화는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괜찮아. 하은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아줌마.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 경찰은 별장 주변에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은 여기 계시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자정. 윤정화와 하은이는 제주도의 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방 주변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줌마. 응. 우리 계속 도망 다녀야 해요? 윤정화는 하은이 옆에 누웠습니다. 아니야. 곧 끝날 거야. 정말요? 응. 나는 이제 싸울 거야. 도망만 다니지 않을 거야. 하은이는 윤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윤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넌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저도 아줌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윤정화는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알았어. 함께 있자.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화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팀장? 네, 회장님. 최민정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줘. 그리고 과거 기록도.
알겠습니다. 특히 15년 전 수아가 죽던 시기를 최민정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봐. 네, 회장님. 그런데, 응. 채연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채연이? 네. 회장님께 꼭 전해드릴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최민정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윤정화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채연을 만나게 해줘.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오후 2시. 호텔 회의실. 윤정화는 채연을 만났습니다. 채연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회장님. 앉아. 채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최민정에 대해 말해줘. 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뭐가? 최민정 부사장과 제가 나눈 대화 녹음입니다. 그리고 채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수아 양의 사고 관련 서류입니다. 윤정화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아의 사고. 네. 사실 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윤정화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민정이 조작했습니다. 뭐? 당시 최민정은 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수아 양이 있는 한 회장님은 은퇴 후 수아 양에게 회사를 물려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정화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수아를.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레이크를 고장냈습니다. 수아 양이 타시던 차이. 윤정화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증거가 있어? 네. USB에 최민정이 당시 정비소 직원에게 돈을 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증언도. 윤정화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최민정, 그 여자가. 윤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를, 내 딸을. 채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넌 언제부터 알았어? 최근에. 최민정이 저를 협박하면서 실수로 흘린 말을 듣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했습니다. 윤정화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걸로 최민정을 잡을 수 있어? 네. 충분합니다. 윤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넘기자. 지금 당장. 바로 그때 윤정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정화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화 회장님. 최민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정화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민정. USB 받으셨나 봐요? 넌 어떻게? 저도 준비를 했거든요. 채연을 미행시켰죠. 윤정화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슨 짓이야? 회장님, 그 USB를 경찰에 넘기시면. 최민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은 양이 다칠 겁니다. 윤정화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 지금 하은 양은 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회장님이 잘못 움직이시면. 윤정화는 급히 하은이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없었습니다. 하은아. 윤정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은아, 어디 있어? 최민정의 웃음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렸습니다. 찾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최민정, 당장 하은이를 돌려놓지 못해. USB를 포기하시면 돌려드리죠. 그리고 조용히 은퇴하세요. 그럼 하은 양도 살고 회장님도 평화롭게 사실 수 있어요.
윤정화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넌 선택하세요, 회장님. 복수인가, 하은 양의 목숨인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화는 주저앉았습니다. 하은아. 채연이 윤정화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안 돼. 윤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면 하은이가 위험해. 하지만 윤정화는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연아, 내가 도와줘. 어떻게 해요? 윤정화는 일어섰습니다. 하은이를 찾아야 해. 우리 둘이서.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목숨을 걸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하은아, 기다려. 엄마가 꼭 구할게. 윤정화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은이에게 엄마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같은 시각, 어둡고 좁은 공간. 하은이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위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줌마, 꼭 올 거야. 꼭. 하은이는 눈을 감고 아줌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엄마, 무서워. 하지만 하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강한 아이야. 엄마가 그랬어. 나는 강하다고. 하은이는 눈을 뜨고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줌마가, 아니, 엄마가 올 때까지. 제주도 경찰서. 윤정화는 채연과 함께 조용히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하은 양의 위치를 추적 중입니다. 경찰팀장이 말했습니다. 윤정화는 최민정과의 통화를 비밀리에 녹음했고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민정이 눈치채면 안 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해. 알겠습니다. 채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최민정의 통화 기록을 해킹했습니다. 뭐가 나왔어? 최근에 제주도의 한 창고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 채연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서귀포 외곽의 폐공장입니다. 윤정화는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걸려? 차로 30분 정도입니다. 윤정화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자. 회장님, 위험합니다. 경찰과 함께. 안 돼. 경찰이 움직이면 최민정이 알아챌 거야. 윤정화는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둘이서 갈 거야. 조용히.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5시. 폐공장 근처. 윤정화와 채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인 것 같아. 조심해야 합니다. 최민정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공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뒷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윤정화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은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기계들이 녹슬어 있었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은아. 윤정화는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채연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저쪽으로 가봅시다.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 찾았어요. 채연이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정화는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하은이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은아. 윤정화는 달려가 하은이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아줌마. 하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윤정화는 하은이를 묶은 줄을 풀었습니다. 채연이 주위를 경계하며 서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윤정화는 하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가자. 세 사람은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정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윤정화는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비켜. 안 됩니다. 최민정 부사장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바로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짝짝짝. 최민정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윤정화 회장님. 역시 오셨군요. 윤정화는 최민정을 노려보았습니다. 최민정. 이제 끝이야. 최민정은 웃었습니다. 끝? 무슨 끝이요? 경찰이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수아를 죽였다는 것도. 최민정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윤정화는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다 있어. 최민정은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경찰에 넘겼나요? 아직. 하지만 윤정화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 넘길 수 있어. 최민정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럼 하은 양이 다칩니다. 이미 구출했어. 내 계획은 실패한 거야. 최민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민정은 부하들을 보았습니다. 저들을 막아. 부하들이 다가왔습니다. 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하은 양을 데리고 먼저 가세요. 채연. 빨리요. 윤정화는 하은이를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채연은 부하들과 맞섰습니다. 넌 배신자야, 채연. 최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자는 당신이에요. 수아 양을 죽인 사람은. 최민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닥쳐. 그건 어쩔 수 없었어. 그 애만 없었다면 내가 회장이 될 수 있었어. 윤정화는 숨이 멎었습니다. 넌 정말. 최민정은 윤정화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브레이크를 망가뜨렸죠. 그리고 15년 동안 기다렸어요. 회장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최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거지 아이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쳤어요. 회장님이 그 아이를 입양하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래서 날 죽이려 한 거야? 네. 회장님도 없고 그 아이도 없으면 회사는 제 거예요. 윤정화는 하은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넌 괴물이야. 최민정은 웃었습니다. 괴물? 그래요. 난 괴물이에요. 하지만 성공하는 괴물이죠. 최민정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다 끝낼 거예요. 회장님도 그 아이도 채연도. 윤정화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이다. 꼼짝 마.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민정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오기 전에. 윤정화도 놀란 표정으로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연은 윤정화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최민정을 둘러쌌습니다. 최민정 씨, 살인 미수와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민정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끝이구나. 경찰이 최민정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민정은 윤정화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최민정은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공장 밖. 윤정화는 하은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줌마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윤정화는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줌마가 구해줬잖아요. 채연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윤정화는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연. 고마워. 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윤정화는 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속죄했어. 오늘 우리를 구했잖아. 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은이는 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채연은 무릎을 꿇고 하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은 양, 정말 미안했어요. 하은 양 엄마한테도. 하은이는 채연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윤정화의 회장실. 윤정화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우리 회사에서 제작한 백금 목걸이는 제 딸 수아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디자이너는 윤서연 씨였습니다. 보석 감정사이자 뛰어난 디자이너였던 분이죠. 윤정화는 하은이의 엄마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윤서연 씨는 2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윤정화는 하은이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하은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윤정화 옆에 섰습니다. 이 아이가 윤서연 씨의 딸 윤하은입니다. 그리고 윤정화는 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이기도 합니다. 오늘부로 정식으로 입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하은이는 윤정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윤정화는 미소 지으며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윤서연 디자인 장학금을 설립할 것입니다. 재능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젊은 디자이너들을 위해서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정화와 하은이는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하지?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아줌마. 응?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부르면 돼요? 윤정화는 무릎을 꿇고 하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하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지만 친엄마가 섭섭해하실까봐. 윤정화는 하은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은아, 내 친엄마는 절대 섭섭해하지 않으실 거야. 오히려 기뻐하실 거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면.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있잖아. 사람은 엄마를 2명 가질 수 있어. 마음속에.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 윤정화는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내 딸.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 윤정화의 저택. 하은이는 자신의 방에서 엄마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목걸이 그림과 함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아, 엄마의 꿈은 내가 행복한 거야. 큰 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사랑해. 하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지금 행복해요. 엄마가 원하던 대로. 하은이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아, 나야. 윤정화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정화가 들어와 하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뭐해? 엄마 수첩 보고 있었어요. 윤정화는 수첩을 함께 보았습니다. 네, 엄마.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네.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윤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넌 이미 엄마 닮았어. 착하고 용감하고 특별하잖아. 하은이는 윤정화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윤정화는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오랜 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두 엄마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는 하은이 곁에서. 며칠 후, 윤정화는 하은이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윤서연의 묘 앞. 윤정화는 꽃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연 씨, 저는 윤정화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은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은이도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새엄마도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은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그린 목걸이.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요.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윤정화는 하은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가자. 엄마는 이제 편히 쉬실 거야. 네. 두 사람은 천천히 묘지를 나섰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이제 진짜 가족으로